힙딥, 허리 말림, 체형 불균형, 그리고 운동 루틴에 대한 팁을 좀 다 알려드릴 건데, 일단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바벨이나 덤벨, 케틀벨 등과 같은 외부 저항을 활용한 근력 운동인데, 정확한 자세로 동작을 수행하면 근육을 만드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지만, 잘못한다면 운동 손상을 당하기도 훨씬 쉽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좋지 못한 자세로 계속해서 운동하다가 체형이 막 틀어지고 나쁜 운동 습관이 몸에 배어있으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 꼭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핏불 민석입니다. 많은 구독자 선배님들이 웨이트 트레이닝과 관련돼서 댓글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이번 시간엔 저와 웨이트 트레이닝 전문가이신 WTPA 강사 김성용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에 대한 답을 알려드릴게요. 성용 팀장님은 마스터 트레이너로서 좀 전문적인 피드백을 같이 저와 함께 드릴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 많이 질문 주셨던 힙딥, 허리 말림, 체형 불균형, 그리고 운동 루틴에 대한 팁을 좀 다 알려드릴 건데, 일단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바벨이나 덤벨, 케틀벨 등과 같은 외부 저항을 활용한 근력 운동인데, 정확한 자세로 동작을 수행하면 근육을 만드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지만, 잘못한다면 운동 손상을 당하기도 훨씬 쉽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 운동을 할 때 해당 근육에 자극이 없거나 좌우의 자극이 다르고 타겟으로 하는 근육보다 다른 근육에 더 많은 자극이 온다면 운동 자세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좋지 못한 자세로 계속해서 운동하다가 체형이 막 틀어지고 나쁜 운동 습관이 몸에 배어있으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 꼭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질문은 힙딥이 심하고 런지를 하면 엉덩이 자극은 전혀 없고 무릎이랑 허벅지가 아픈데 골반이 말려서 그런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진짜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힙딥 같은 경우에는 뼈의 구조상 자연스러운 모양이라고 할 수 있지만 힙딥이 심하다면 측면 엉덩이 근육인 중둔근이 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둔근의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중요한 근육이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중요한 근육입니다. 만약 중둔근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기 쉽고, 런지와 같은 편측성 근력 운동을 할 때 무릎에 힘이 많이 실려 무릎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런지를 할 때 만약에 무릎이랑 허벅지만 아프다면은 고관절을 못 쓰고 무릎 관절만 써서 운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요. 구독자님께서 런지를 하실 때 만약에 고관절과 무릎, 발목에서 원래 움직임이 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무릎만 같이 많이 써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허벅지 앞만 발달돼서 이렇게 이쁘지 않은 허벅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좀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솔루션은 그냥 런지를 하는 것보다는 미니밴드 스쿼트나 스플릿 스쿼트를 추천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미니밴드 스쿼트 같은 경우에 중둔근이 약한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추천드리는 운동 방법입니다. 미니밴드를 무릎 위에 메고 스쿼트를 실시하면 무릎 안쪽으로 모이는 외부 저항이 생기는데, 이때 우리 몸은 진짜 신기하게도 반사적으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리게 됩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수축하는 근육의 기전을 활용하면 스쿼트를 할 때 엉덩이 바깥쪽 근육들의 기능을 깨우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런지를 하시기 전에 스플릿 스쿼트를 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런지는 보통 앞이나 이렇게 뒤쪽으로 중심 이동을 실시하면서 하는 하체 운동이죠. 스플릿 스쿼트는 양발을 앞뒤로 벌려놓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하체 운동입니다. 그래서 런지가 약간 스플릿 스쿼트에 비해서 동적인 운동이고, 스플릿 스쿼트는 정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정적인 운동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스쿼트를 할 때 조금 앞다리의 고관절을 제대로 사용해서 발끝하고 무릎의 정렬을 바르게 유지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허벅지 앞뿐만 아니라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이 같이 쓰이면서 제대로 된 자극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피드백을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질문은 핏불리님, 저 진짜 죄송한데 저는 팔 길이가 짝짝이에요. 이건 죄송할 이유가 없죠. 일단 자로 재봤는데 정확히 검지 손끝부터 1cm 차이가 나요. 여태 그것도 모르고 운동해 왔다가 어깨 라인이랑 등도 불균형이 됐을 뿐더러 가슴도 짝짝이가 됐습니다. 근력 운동보다는 교정 운동을 하는 게 정답일까요? 정답을 찾지 못해서 미치겠네요 이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댓글을 가져왔는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팔다리 길이가 똑같으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만약에 길이 차이가 1cm 이상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운동만으로 이렇게 체형을 교정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에 불편한 증상이 심하거나 통증까지 발생한다면 무조건 병원에 먼저 가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좌우의 정렬의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면 그냥 몸의 정렬에 각별히 신경 쓰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벨로 하는 뭐 벤치프레스나 데드리프트, 스쿼트 같은 경우는 양측성 운동이기 때문에 양팔하고 양다리를 동시에 써서 힘을 내는 운동입니다. 팔이나 다리 길이가 달라가지고 몸에 비대칭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바벨 운동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되려 덤벨이나 캐틀벨을 잡고 하나씩 하는 이게 편측성 운동을 제가 추천드리는데요. 이러한 도구들은 이제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각 팔이나 다리에 맞는 자세를 알맞게 조절하면서 운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팔다리 길이가 대칭이 아니신 분들은 뭐 정도가 심하다면 그냥 바벨처럼 이렇게 양손을 잡고 하는 뭐 양식성 운동보다는 뭐 한쪽씩 할 수 있는 뭐 덤벨이나 아니면 머신도 한쪽씩 하는 편측성 운동을 하시면 조금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운동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님 자세를 뭐 보지는 못했지만 준비 운동으로 근막이완, 가동성 및 안정성 운동을 충분히 실시해서 상체 근육의 좌우 균형을 어느 정도는 맞추고 나서 뭐 덤벨이나 캐틀벨을 좀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팔의 길이가 만약에 다르다면 그 양손의 정렬, 양손끝을 맞추려고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팔의 뿌리에 해당하는 뭐 날개뼈라든지 어깨의 정렬이 어긋나가지고 목이나 뭐 등, 뭐 어깨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뿌리가 어긋나기 전에 사실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준비 운동, 등 상부, 중부 근막이완, 뭐 흉추 신전 가동성 운동, 그리고 어깨 안정화 운동들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 운동들은 운동 전에 실시하셔도 좋지만 사실 체형을 바로잡는 준비 운동들은 평상시에 수시로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시간 날 때마다 하시면 더 좋습니다. 되게 팀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운동을 할 때 끝에 있는 것만 신경을 쓰느라 뒤에 있는 걸 생각을 안 하는데 그 끝에 지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냥 고립이랑 타겟하는 부위에만 집중하시고 비대칭은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하시고 체형에 맞게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궁금한 게 있는데 허리 말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너무 오리처럼 휘어도 허리에 안 좋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냥 일자로 피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오리처럼 휘면은 당연히 안 좋죠. 일단은 운동할 때 코어에 힘주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오는데 앞서 설명했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은 외부 저항을 활용한 근력 운동이에요. 운동 시 복압이나 척추에 정렬이 무너져 있다면 효과적으로 근육을 만들기도 어렵고 정말 쉽게 다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는 허리를 일자로 펴져 있고 복부는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야만 하! 하면서 복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복압을 쓰는 경우에는 복근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하자면 허리는 항상 운동할 때 코어를 힘을 줘서 일자를 유지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제가 더 나아가서 척추의 정렬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몸 전체 척추의 정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와 같은 운동을 할 때 코어는 단단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이 둥글게 말려 있거나 아니면 고개가 앞으로 쭉 빠져 있으면 큰 힘을 내기도 어렵고 부상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코어의 개념을 약간 더 확장해서 척추의 정렬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이렇게 꼬리뼈까지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곡선이 아닌 직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고요. 예를 들어서 데드리프트를 할 때 시선은 전방 한 1m 정도 지점을 응시하고 가슴은 활짝 펴고 복부는 단단하게 그리고 허리는 일자로 편 상태를 유지하면 올바른 척추의 정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근데 님들 저 3분할로 운동 중인데 데드리프트를 어느 운동 루틴에 넣으시나요? 하체 운동 루틴에 넣으시나요? 등 운동 루틴에 넣으시나요? 일단 저는 둘 다 넣어보고 있는데 피플리님은 데드리프트를 어느 루틴에 넣으세요? 이거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데드리프트를 등 운동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하체 운동으로 봐야 할지 스타일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데드리프트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바닥에 있는 무게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서서 고관절을 접으며 무게를 내려갔다 올리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식의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전신 운동에 가깝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바벨이나 캐틀벨 등의 중량을 들어 올릴 때
등은 안정적으로 잘 버텨줘야 되고 하체는 바닥을 밀면서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등과 하체가 모두 쓰이기 때문에 전신 운동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설명드렸던 방식의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약간 하체 운동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서 우리가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고관절을 접었다 펼 때 특히 이제 허리나 엉덩이 그리고 햄스트링의 개입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할 때 특히 이제 광배근이나 척추기립근과 같은 등 하부가 안정적으로 무게를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근력도 향상되고 몸통의 안정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하체 루틴에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등의 너비나 두께를 넓히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이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 추가적으로 랩풀다운이나 덤벨 로우, 스트레이트 암풀다운, 풀업과 같은 이제 상체를 이용한 등 운동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데드리프트를 수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등 루틴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체 루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뭐든지 여러분이 타겟하는 거에 따라서 주동근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데드리프트 할 때도 여러분이 등에 좀 개입을 주고 싶다면 등을 고립하고 등에 힘을 주고 하면 등 운동이 될 수 있고 하체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하체에 가동 범위를 주면서 운동을 하면 그게 또 하체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신 운동이라는 거에는 다른 의견이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등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체 후면, 후면 사슬을 좀 보고 햄스트링 쪽 운동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두 개 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체력이 좋고 오늘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은 하체 하는 날 데드리프트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좀 등 운동을 할 때 데드리프트를 넣어서 좀 가동 범위를 줄이고 광배를 늘렸다 올리는 형태로 저는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루틴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데드리프트는 등 하는 날 해도 되고 하체 하는 날에 해도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선배님들이 진짜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달아봤어요. 제가 정말 댓글은 하나하나 제가 직접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거를 취합해가지고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 저희 협회 전문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Q&A 시간을 이제 자주 가져보려고 하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문, 댓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만약에 혼자서 조금 더 공부를 자세히 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 마스터 트레이너님이랑 저와 함께 쓴 우리 핏블리 피트니스 전략집으로 이것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보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운동 루틴 프로그램까지 아니다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참고만 하셔도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모든 동작들은 저희가 직접 사진도 찍고 디자인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려는 초보자부터 중상급자분들이 참고하기 정말 좋은 서적이고 이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치킨 한 마리 값보다 안 하는 한 16,000 얼마에 살 수 있으니까 꼭 구매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 전자책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특히 안에 보면은 여기 QR코드를 우리가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자세를 모르겠다 싶으면은 핸드폰으로 QR코드 틀면은 자세를 좀 디테일하게 다룬 영상들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운동을 좀 정확하게 확실한 본인에 맞는 자세를 찾고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트레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는 엄소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필라테스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류영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직장인 손은지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트레이너들한테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꼭 한 번은 들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도자는 아니다 보니까 핏블리에서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길래 조금 더 사람들에게 쉽게 풀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이랑 처음 접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검증된 선생님이 직접 지도를 해주시다 보니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갈 수 있는지 알려주신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신 회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이제 회원님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더 공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고 싶고요. 더 크게 나아가서는 전환점을 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너가 되고 싶습니다.